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폰게임의 리뷰 고이티비의 꾼입니다. 오늘은 iOS 15 미리 알아보기.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트렌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WWDC 2021에서 발표한 iOS 15을 제가 미리 사용해봤는데요. 고니님 어떻게 미리 써보는 건데요? 그건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 우리 똑똑한 고라니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이더 프로파이즈라는 사이트에서 베타 버전을 다운받아서 미리 체험해볼 수 있죠. 그런데 절대로 지금은 다운받지 마시길 권장드립니다. 튕김 현상이라든지 앱 호환이라든지 자잘한 버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해보시는 건 비추드려요. 또 iOS 15이 9월달에 정식 출시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버전을 다운받아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건 이번 iOS 15는요, 아이폰 6S는 물론 아이폰 1세대까지 모두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그냥 관짝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부활 옆에 부활 이러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OS 15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개선점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니까 유용한 기능부터 알려드릴 테니 조금 있으면 내 아이폰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진 점을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도록 왼쪽은 iOS 14.7 버전, 오른쪽에는 iOS 15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했던 집중 모드입니다. 우측 상단부를 쓸어내려서 제어 센터를 가보면 여기 집중 모드라는 게 생겼죠. 집중 모드에서는 알림을 필터링하고 사용자가 응답할 수 없는 것을 친구에게 알리며 중요한 알림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방해 요소를 가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방해 금지 모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새로운 집중 모드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애플에서 임시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미리 설정해놨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독서 도중에는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독서 클릭하시고, 다음 여기서 그래도 내가 알림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사람 애드 플러스 아이콘 누르시고요, 선택하시고 위쪽에 완료 허용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앱을 알림을 받을 건지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앱 체크하고 완료 허용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운동할 때나 공부할 때, 유튜브 작업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피트니스 집중 모드는요, 피트니스 플러스 앱이나 애플워치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집중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겠네요. 게임 집중 모드도 무선 컨트롤러가 연결이 되면은 집중 모드가 알아서 켜지는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안쪽에 들어와서 점점점 아이콘 누르시면은 몇 시간 동안 쓸 건지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두 번째는 알림이에요. 자, 알림 보시면은 살짝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됐죠.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알림을 모아서 보는 알림 요약 기능이 생겼는데요. 설정하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설정 안쪽에 들어오셔서 알림 가신 다음에 지금 잠깐 오역이 되어 있는데 시간 지정 요약이 알림 요약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눌러보면은 내가 몇 시에 알림 요약을 받을 건지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침하고 오후에 한번 알림 요약을 받는 게 좋아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하단부에 요약에 포함된 앱,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서 내가 요약 알림을 받고 싶은 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파리입니다.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건 뭔가요? 맞습니다. 주소창이 하단부로 이동했죠. 단 이 주소창은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 하단부에 간략하게 표시만 해주고요, 다시 스크롤을 올리면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좌우 스와이프를 하면은 다른 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손 조작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여기서도 새로 고침, 공유, 다른 탭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은 지우기, 위쪽에 탭 검색에서도 탭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죠. 주소창을 눌러서 즐겨찾기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길게 꾹 누르면요, 여기서 링크도 바로 복사도 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링크를 넘겨줄 때도 한 손으로 빠르게 넘겨줄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주소창을 위로 스와이프하면 다른 탭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추가된 기능은 좌측 하단부에 플러스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르면 하단부에 편집이 있는데요, 여기서 방금 보셨던 배경 이미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 애플에서 미리 제공하는 배경 이미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다시 나오면은 배경 이미지가 바뀌었죠. 그리고 하단부에 마이크 아이콘 누르면은 음성 검색도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날씨 검색해줘. 아쉽게도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탭에서도 하단부에 보시면 제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이번에 그룹 탭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은요, 탭 그룹을 만들어서 자주 쓰는 페이지는 폴더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 사이트를 자주 간다 라고 하시면은 게임 사이트만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모아놓을 수가 있고요, 쇼핑, 운동 등 여러분들이 자주 즐겨 찾는 페이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애플은 연동성이 좋은 만큼 이걸 그대로 아이패드에서도 쓸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자, 스포트라이트가 뭘까요? 홈 화면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은 검색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앱도 검색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
아이콘까지 검색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티스트, 연예인, TV 프로그램까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성시경씨 검색을 하면요, 자 위쪽에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안쪽에 눌러보면은 내가 굳이 사파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티스트의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성시경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떴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잠금 화면에서도 여러분들 쓸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쓸어내려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이번 iOS 15에선 실시간 텍스트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 속의 텍스트를 인식해서 우측 하단부에 이 아이콘을 누르면 자 이렇게 텍스트 영역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선택도 안 되고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인식해서 전화도 가능하고요. 게다가 7가지 언어를 실시간 번역까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도 바로 안 되고요. 실시간 번역도 안 돼요. 여섯 번째는 사진입니다. 이번에 사진첩을 들어가 보면요, 하단부 포유에서 추억 목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추억 눌러보면요, 네, 방금처럼 음악과 필터를 자동으로 설정해서 가장 어울리는 걸로 아이폰이 설정해 주는데요. 이것도 사진 눌러서 하단부에 있는 음표 아이콘 누르면요, 필터하고 음악도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있는 음표 플러스 아이콘 누르시고 여기서도 음악도 검색하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이폰보다 아이패드로 카페나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성 사진으로 내 가게 특장점을 보여준다든지, 카페의 경우에 메뉴판을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쇼처럼 만들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웨딩샵 같은 경우에는 웨딩 사진 같은 걸 걸어놓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사진첩 가보시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올리면요, 이전 버전하고 다르게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찍은 장소, 시간, 그리고 어떤 렌즈로 찍었는지 등등 다양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운받은 사진들은 메시지라고 뜨게 되고 메시지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에서 다운받은 사진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진짜 꿀팁이죠? 일곱 번째는 날씨입니다. 날씨 인터페이스가 살짝 변경이 됐는데요. 애플답게 훨씬 더 감성적이고 직관적으로 바뀌었죠. 전 애플에서 가장 좋았던 게 날씨에 따라서 위에 애니메이션이 바뀌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이 이렇게 좀 추가가 됐는데, 자 여기서도 하단부에 있는 맵 아이콘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지도가 뜨는데요. 우측 상단부에 이 아이콘 누르시면요, 이렇게 기온, 강수량, 대기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질도 나름 디테일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되게 직관적이고 확인하기 되게 좋네요. 그리고 강수량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페이스타임입니다. 이번에 페이스타임도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안쪽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게 바뀐 거는 바로 링크 생성입니다. 링크 생성을 눌러서 링크를 복사하거나 에어드랍으로 바로 공유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안드로이드하고 윈도우 사용자까지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링크가 뜨게 돼서 닉네임 정해가지고 안쪽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에 철저한 애플인 만큼 통화 중에도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서 대화 내용은 참여자들만 볼 수 있게끔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제어센터에서 마이크 모드를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표준 음성 분리, 와이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음성 분리는 여러분들이 밖에서 통화를 할 때 주변 노이즈가 너무 시끄럽다면 주변 노이즈는 줄이고 여러분들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드고요. 와이드 스펙트럼은 주변 상황 소리를 전달하고 싶을 때, 주변 소리를 담고 싶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시에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누는 그룹 통화의 경우 각자의 타일이 위치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걸 공간 음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쉐어 플레이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쉐어 플레이 기능은 영상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상대와 함께 미디어나 음악을 감상하고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특히 멀리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아홉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iOS 15에서 사진을 여러 장 받았을 때 이렇게 카드처럼 한 장씩 넘겨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우측에 있는 아이콘 눌러서 저장도 가능하죠. 이번 iOS 15 버전에선 메시지 앱을 통해서 공유된 링크나 이미지 및 다양한 콘텐츠를 표시하는 사용자와 공유된 세션이 추가가 됐는데요. 앱에서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메시지 답장까지 보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도 아직 베타 버전에선 되지 않더라고요. 열 번째, 그 밖의 기능들로 아이클라우드에서는 비공개 릴레이와 나의 이메일 가리기가 추가됐는데요. 비공개 릴레이는 나의 IP 주소, 사파리 열람 기록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나의 이메일 가리기는 무작위 이메일 주소를 즉석에서 생성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구독을 하면 원래 접속이 안 됐던 은밀한 사이트도 접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쓰시길. 자, 그리고 건강도 약간의 인터페이스 변화가 있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이번에 보행 안정성 기능과 가까운 사람들과 데이터를 공유 및 건강 추세 분석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 밖에도 나의 찾기에서 에어팟도 에어태그처럼 찾을 수가 있고요. 애플 뮤직에서는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고 새로운 미모티콘 추가, 새로운 위젯 추가, 녹음 속도 변경까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미지원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 지도 우리나라에서 애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도 거의 쓰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번에 지도는 직관적인 3D 기능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쓰지 못하고요. 지갑도 신분증까지 등록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아쉽죠. 자, 이렇게 오늘 iOS B14에 대해서 핵심만 콕콕 집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애플이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 입문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솔직히 소프트웨어 사후 지원은 정말 아름답게 미쳤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삼성페이와 통화 녹음 때문에라도 갤럭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요.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이 애플 사용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곤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봬요. 빠이.